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여러분 설명절은 다들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아마 가족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오랜만에 정겨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환우분들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하죠.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었나? 이제 다시 식단 관리 빡빡하게 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들이 앞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명절 바로 다음날 여러분의 지친 장을 달래주고 영양은 듬뿍 채워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채소 조리법입니다. 저희 블로그나 Q&A를 통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효소가 살아있어서 이 항암에 좋은 거 아닌가요?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든데도 꼭 참고 샐러드나 녹즙을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생채소에 대한 강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특히 항암 중이거나 회복기인 환우분들에게는 잘 익힌 채소가 생채소보다 더 큰 보약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런지 미국 암연구소의 최신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채소 조리법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 몸의 소화력과 장 점막의 상태예요. 사실 우리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거든요. 아무리 최고급 원료,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를 가득 넣어줘도 이 공장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원료는 그냥 폐기물이 되고 말죠. 특히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점막세포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입 안부터 장 끝까지 연결된 이 점막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장이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채소에 가득한 불용성 식이섬유, 즉 거친 섬유질은 장 점막에 마치 사포질을 하는 것과 같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 더 보태자면요. 채소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라는 아주 단단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다는 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야 이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장 기능이 뚝 떨어진 환우분들에게는 이 세포벽이 영양소 흡수를 꽉 가로막는 거대한 성벽이 돼버립니다. 결국 생채소를 억지로 드시고 설사나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작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 단단한 성벽 안에 이렇게 꽉 갇힌 채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을 열을 가해서 미리 부드럽게 무너뜨려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익힌 채소가 우리 몸에 더 효율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익히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지 않나요? 라는 걱정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한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암환우 식단에서 진짜 집중해야 할 핵심 성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파이토케미컬인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놀랍게도 그 성분들은 열을 가했을 때 그 진가가 폭발하듯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항암식품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토마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마토 속의 붉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라이코펜은 사실 아주 견고한 세포벽 안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으로 드시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고작 4%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열을 가하면 이 라이코펜의 화학 구조가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변하면서 흡수율이 무려 4배에서 5배 이상이나 껑충 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당근은 아삭아삭하게 생으로 씹어 먹어야 신선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드시면 흡수율이 10%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익혀주기만 해도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열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도 아주 살짝 찌는 과정을 거치면 이 항암 물질인 설포라판을 활성화하는 효소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채소를 익혀 먹는다는 건 단순히 부드럽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이 항암 영양소를 전체적으로 추출해서 먹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생채소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식물이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항영양소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살짝 데치기만 해도 상당 부분 물로 빠져나가서 안전해지거든요. 또 양배추나 케일 같은 채소에는 이 갑상선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열에 아주 약해서 익혀 먹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항암으로 인해 체력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방해 요소들조차 우리 몸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익힘으로써 좋은 항산화 성분은 최대한 끌어올리고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성분은 현명하게 걸러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구체적인 팁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물에 넣고 푹 삶기보다는 찜기를 이용해서 수증기로 살짝 쪄내는 방식이에요. 채소를 물에 담가서 오래 끓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소중한 비타민들이 물속으로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찜기를 활용하면 영양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질긴 섬유질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3분, 양배추는 5분 정도가 식감도 살리고 영양도 지키는 황금 시간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요. 좋은 기름이라는 택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은 이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채소를 찌거나 살짝 볶은 뒤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한 스푼 정도 곁들여 보세요. 이 기름들이 영양소를 우리 혈액 속으로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최고의 택배차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소화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무언가를 씹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면 스프나 죽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잘 익힌 채소를 믹서기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서 따뜻하게 드시면요. 입자가 아주 작아진 만큼 우리 장 점막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흡수율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아집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는 날에는 억지로 생채소 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렇게 내 몸이 편안한 방식으로 영양을 채워주세요. 네, 여러분, 자연 그대로가 최고다라는 말이 때로는 이 회복이 절실한 우리 몸에게는 너무 무거운 숙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명절 동안 기름진 음식과 또 가사노동으로 고생했을 여러분의 장에게 오늘만큼은 부드럽고 따뜻한 익힌 채소 한 접시로 위로를 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조리법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 그리고 큰 건강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명절로 한 주가 벌써 끝나가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